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대륙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연의 울림. 이게 수천 년 거에 만들어진 우리들의 언어예요. TV 사람을 만나다.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대단하긴 한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는요, 어렴풋이 그 겨울연가 또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케이팝이 이제 흐름이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을 순회하며 우리가락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온 한류 원조 또는 원조 한류가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한국적인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린 사물놀이에 살아있는 거장 김덕수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964년에 첫 해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제가 아주 젖먹을 때인데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해외 공연 50주년 참 뭘 했나 하는데 저 나름대로 신나게 우리 신명으로 네. 놀다 보니까요. 아, 정말 50년이 됐구나. 놀다 보니까 50년이 훌쩍 지났군요. 네, 그렇게 지났습니다. 네. 신선노름 한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있는 공연인가요? 특별한 공연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요. 네, 아주 중요한 공연이었죠. 네. 워싱턴 DC, 그러니까 워싱턴 시가 주최 네. 주관했고요. 지난 5월 달 말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큰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50년이죠. 네. 한 3, 40년 전에 가서 가르쳤던 우리 출신, 우리나라 동포죠. 그렇죠. 1.5세, 2세들이 이제 연방정부 중요한 기관에 우리로 치면 뭐 국장 네네. 그런 자리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장성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50년이 그게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도 김덕수 사물놀이를 중심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 당연히 이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그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들이 얘기하면 귀빈들이. 물론 일반 시민들. 네. 정부 워싱턴 DC 스미스 소니아 프리어 갤러리 수문장군에 보십시오. (1957년에) 이제 5살 나이에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매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되게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길이 나의 운명이다 뭐 이런 예감 같은 게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를 지명하셨고 네. 제가 기억이 안 날 때부터 한마디로 하면 싹수가 있었던 거예요. 싹수가 있었다. 보였던 거죠. 네네. 우리 아이들 크면은 100일쯤 되면 또리또리 하잖아 이렇게 네. 달고요. 네. 근데 5살짜리만이 그 남사당패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정도 아이만 할 수 있는 네. 최고의 인기 무동 쓰는 거예요. 아. 요즘엔 형식만 남았는데 네. 거의 1시간 그걸 이제 세미놀이라고 그래요. 네. 그 역할을 시키려고 5살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잘할 때까지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이미 교육을 아기 때부터 시작하셨고 네. 그러니까 뭐 조치원회에서 저는 그 난장 튼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뭐 단호 난장 저쪽 뭐 진주의 개천예술제 이런 게 다 그게 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정말 조상님의 은덕,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뭐 그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첫 데뷔 공연에서부터 저는 좋았어요. 네. 제 밑에 다 있었거든요, 관중이요. 올라가니까요. 네, 위에서 무거우니까. 노니까 네. 한 3, 4층 높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전부 다 환호하고 네. 그게 아주 저는 큰 첫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부터 그렇게 난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시면서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나요? 그때 그럼? 뭐 7살 때쯤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상을 타요. 와. 세상에. 장구 쳐서요. 네. 그때 유일하게 전국 농악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정부에서 8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판 겨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괭가리 징장구북 소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생활 속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8도 대표들이 자기 고향의 도를 오히려 충청남도 저는 대전이거든요. 네. 그 충남이라고 다 완장차고 전국체육대회처럼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천재소년자가 앞에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하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시고 즐기셨다고 해도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남사당패는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게 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순간순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있었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쯤.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쯤. 고등학교에서 남 다 다니는 대학 갈 때쯤. 근데 뭐 그냥 적당히 공연이 아니고 초기에 했던 거는 그야말로 마을에서 마을로 걷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단체의 마스코트였기 때문에 최대의 어른들이 저의 뭔가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입히고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그리고 현장 공연할 때는 정말 재롱 정도가 아니고 한몫 받았으니까요. 캐런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의 연속이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평생 기류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6년 출석 일수가 3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거의 5년 정도는 네네. 기류에서 유랑 예인 생활을 한 거죠. 요즘 뭐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길 위의 인문학 이런 말도 있고 길 위의 인생에서 주로 이제 남사당패 속에서 뭐 배운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교육하고 좋은 유전자라고 할까요? 네. 문화적 유전자. 거기에 플러스 시대적 어떠한 정신, 시대적 정신이 가미된 게 네. 프로 예인들이 그동안에 우리 세대까지 물려준 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구촌의 문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마을을 저 경우는 다니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지구촌이라는 대상으로 바뀐 것 뿐이죠. 네. 64년부터 배 타고 나가면서 콩코드도 타고 아침에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그날 저녁에 파리 가서 공연하고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고요. 그러면 돌아다니실 때 아버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니신 거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와요. 네. 현재 이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네네. 그때까지는 아버님이 매니저 겸 실제로 저하고 함께 쭉 다니셨죠.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좀 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함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님 어떤 존재셨어요? 우선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의 뿌리에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네. 그저 낳아주신 부모님을 초월해서 그건 떠났으니까요. 어머님 곁을 그러니까요. 5살 네. 때. 그러니까 뭐 아버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 지적 또 예술적 이런 게 결국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스승이시자 정말 아버님 이상의 저에게는 존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1978년에 이제 남사당패 출신 젊은 제비들, 그러니까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 이분들과 어울려서 사물놀이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물놀이를 이 마당놀이 성격의 농악을 이렇게 이제 무대 공간으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공간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78년, 75년 그 시대 상황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산업사회 정도가 아니고 네. 생활문화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들 젊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새마을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아무리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해도 네. 마을 단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있을 게 없으니까 더욱더 소중했던 게 꽹과리 징장구복이었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사라졌어요. 네. 악기 울림이 거의 없어져 갈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째는 새로운 레파토리 개발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되살려야 되는데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전으로만 전수되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수님 우리가 덩실덩실대는 네. 둥글게 감기는 이런 우리들만이 가진 이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이거 오금질 한다고 그러죠. 네. 둥글게 감아 싸는 우리는 그런 그 영원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공간으로 당겨주고. 그렇죠. 하나는 레파토리 개발 차원에서 네. 그거의 핵심 꽹과리 징 장고북으로 40~50명이 하던 거를 압축시키면서 실내화시키면서 네. 시각적인 것 플러스 청각적, 음악적인 것으로 더 많이 네.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레파토리화 한 게 사물놀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 나는 이 풍물놀이, 사물 우리의 것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도 사람의 마음을 뛰게끔 하잖아요. 이게 이 사물놀이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팝이나 이런 다른 외국의 유명한 음악 장르와 다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신명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예요. 개인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응집되느냐. 국력. 네. 네. 내공. 예. 예. 자, 보세요. 아프리카 다르잖아요. 뭘까요? 중남미 다르고, 중동 다르고, 오세아니아 다 다른 자연의 기운이 있죠. 네. 네. 햇빛이 똑같은 햇빛 같지만 다르고, 땅의 기질도 다르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자연 속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만들어온 생활 문화 속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요. 맥박이고요. 우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꽹과리 징장구북의 가치는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대륙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연의 울림,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DNA적인 기질, 이게 수천 년 거에 만들어진 우리들의 언어예요.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로 살아가는 김덕수 선생의 일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3일 김덕수와 한울림 예술단으로 구성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펼친다고 해서 청주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리의 어울림이 중요한 사물놀이. 그곳에서 만난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하며 소리를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내는 템포가 딴짠짠 그게 템포가 뭐였던 딴딴딴따단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없겠어. 오늘 공연은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가 청원군과 함께 통합이 된 그래서 통합 청주시 축하 공연을 하러 제가 데뷔 50주년 때 만들어진 길이라는 새로운 곡을 가지고 청주시립국악단과 함께 공연을 하고자 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외에도 중요 무형문화재 이호연과 김점순, 최윤선이 초청되어 청주시립국악단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들의 리허설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마지막 점검. 김덕수 씨가 공연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공연장에 오면 우리는 제일 행복하고 편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연주를 하러 우리는 왔기 때문에 우선
앙상블에 대한 음향 체크겠죠. 60명 이상이 함께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 협주곡은 무엇보다도 조화로운 음향의 밸런스라고 할까요? 이것만은 뭐 목숨을 걸고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매번 공연 때마다. 16장단이 있어요. 그 시각 많은 관중들이 공연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신나고 흥이 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흥 있게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마음들이 많이 어두울 때 김덕 선생님 또 공연 보면서 좀 또 위로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공연을 채 몇 분도 남기지 않은 시각.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무대를 향합니다.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울림 예술단과 시립국악단이 멋진 또 한바탕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공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김덕수 씨와 한울림 예술단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청주시립국악단의 관현악기들과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흥이 담긴 국악공연, 잠시 즐겨보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휘몰아치는 연주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혼이 빨려 들어가듯 관중들은 모두 숨죽이며 무대를 감상했는데요. 특히 우리 전통국악과 건반과 기타가 어우러진 협주는 모두가 하나 되는 신명나는 한판이었습니다. 수없는 공연을 평생 해왔지만 우선 시원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고요. 관중들과 함께 신나게 한판 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빠른 비트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고요.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요. 제가 어린 시절 듣고 컸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하여가 속 태평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 협연 많이 하셨잖아요. 음악을 협연을 하시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좀 우리 음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 약진하는 겁니다. 네.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시대의 예인으로 결국은 약진한다는 표현인데 도전이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물놀이의 김덕수보다 하여가 때문에 우리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레파토리 개발이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과 현악사중주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꽹과리와 바이올린이 협연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겠는데요. 못했죠. 우리 선배 조상님들,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요. 그거는 서양의 고전, 오케스트라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 특히 그 음악가들에게 네. 연주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렇죠. 어떻게 우리 국거리 전단, 동독궁장단을 맛을 보겠어요. 요즘에 좋아진 거죠. 한국적 곡은 연습도 안 했었어요. 새로운 협주곡이 나왔다. 베토벤, 모차르트만 선호했죠.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 각양각색의 오케스트라, 팝 오케스트라가 우리 레파토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시키게 되고 그 매니아층이 다 우리 팬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명으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 하여가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 헐 전부터요. 헐 전부터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고 봐요.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씁쓸하게 젊은 세대들에게 국악은 여전히 좀 낯설거나 아니면 좀 고리타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게 문제죠. 뭐 그거는 뭐 현장 학교 교육부터 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놀이처럼 갖고 놀게 해줘야 돼요. 결국 뭐 EQ, IQ 지능 개발이 있죠. 네. 옛날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니어 한 자락 안 가르쳐줘도 춤 한 자락 다 췄습니다.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 안 배워도 하듯이 네. 그게 없어져서 온 문제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시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걸 통해서 뭐 게임화 해준다든지요. 이미 그 작업도 오래전에 했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이게 확산을 못 시켜서 오는 문제인데 아무튼 저는 뭐 제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변함없이 계속 젊은이들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에게 네. 결국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멀리 이롭게 이롭게 해주는, 것. 함께 네. 더불어 사는. 그게 우리 것 속에 있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이 사물놀이와 일렉트로닉이 합해졌다.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사물놀이 밴드를 결성하셨다고 들었을 때는요, 생소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선생님 큰 건 한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이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물놀이 창단 때부터 최고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메뉴 개발이었거든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문화라는 건. 어려운데요. 아니 좋아하시는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건 역시 젊은이들이잖아요. 세계하면 클럽입니다. 거기에는 꼭 음악의 사운드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팝 음악을 창출해내는 거죠. 거기서 성공하면 세계 스타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웨스트라든지 그쪽에 가면 뭐 최고의 패션 음악이 클럽입니다. 다. 웨스트엔드가 꼭 뭐 뮤지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런던도요. 네. 요즘에 뭐 또 여러 군데 뭐 클럽 아일랜드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들과 함께 놀고자 하는 일렉트릭 사물놀이를 본격화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연주 잘하는 청년들, 인디 밴드들과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를 새로 창단한 거죠. 그거는 클럽의 젊은이들을, 세계인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놀아라. 그래야지 이게 세계화되고 진정한 의미의 한류의 뿌리가 될 거다. 그럼 어떤 악기들과 함께 하는 건가요? 이 클럽의 음악 생각하면 디제잉 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나고 하는데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렉트릭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악기로는 네. 일반적으로 있는 키보드, 네네. 건반 악기가 되겠죠. 베이스, 기타. 이게 이제 기본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물도 조금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럼 세트로 사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일찍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장단, 우리 신명을 꼭 우리 걸로만 할 게 아니고 드럼 세트로 쓸 수 있죠. 그건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네네. 간단하게 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북으로 그렇게 드럼 세트화하는 네. 그런 이제 변화된 기본으로 일렉트릭 사물놀이의 큰 중요성은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요즘에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사물놀이의 어떠한 세계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통 평준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치에 대한 거, 이게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 콘체르토를 하면
이게 음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시겠죠. 우리야 이제 귀로 평생 한 그걸로 이제는 적당히 잘 이게 이제 그 비빔밥화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채, 가죽 이런 것들이 일렉트릭화하면은 디지털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키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브랜드 작업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대화시키는 거군요. 그겁니다. 이제는 네. 할 때가 됐어요. 네. 이제는 대단하군요. 서양 민족악기는 이미 여러 국악계 이미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YTN 방송국이나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들으니까요. 사업적으로 네. 통일만 대박이 아니고 꽹과리 칭장구북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놀 수 있게 해준다면 이거만큼 큰 대박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류의 뿌리가 될 거예요. 선생님, 이제 홍대 클럽에 스탠딩 공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입은 어떻게 시켜주던가요? 저는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젊게 보는 게 네. 우선 제가 젊은 음악을 젊은이들이 90%고 네. 저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9명, 10명이었는데 9대 1이었어요. 남의 덕에 들어가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도 공간 사랑이란 좀 한 100명 들어가는 데서 데뷔했고 네. 일렉트릭 사물놀이도 홍대 앞에 아주 참 저는 창단된 지 금년이 36년이었어요. 네. 아, 나는 아직 젊은이들하고 놀고 있구나. 나는 젊다 하는 확인도 했고요. 음악으로. 저는 대학에 있지만은 홍대 클럽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내가 올 때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기 체력을 조금 아침에 많이 드시고 2시간 동안 계속 같이 박수 치는 겁니다. 네. 스탠딩 콘서트라는 건요. 클럽이 그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우리도 같이 놀았거든요. 관객 따로 없이. 네. 마당이 더 그야말로 좋았죠. 스탠딩이었죠. 네, 다 그야말로 원조 스탠딩이에요. 네. 우리 전통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이 이제 스페인 옆에 가면 이비자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예. 클럽 얘기 들었으면 거기는 아직 제가 못 아일랜드로 가봤습니다. 반드시 한번 가보셔야 되겠군요. 거기 이제 초청받아 가야죠. 아, 이 일렉트릭 사물놀이가 네. 제가 이제 그 목표를 두는 게 그런 데 불려가는 겁니다. 그런 클럽에. 사물놀이가요. 네. 제일 처음에 우리를 초청한 음악이 재즈 쪽이었어요. 세계 최고 재즈 클럽에서 다 초청을 했고 세계 최고 재즈 페스티벌. 그래서 죽은 뭐 마일스 데이비스니 마일스 데이비스. 예. 네. 어떻게 꽹과리 칭장구북이 재즈 음악계 그런 쪽에서 인정했겠느냐는 거예요. 네. 거긴 진짜 실력 인정 못 받으면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도전하는 게 그런 클럽 초청입니다. 클럽 젊은이들 오는 클럽에 거기로 가서. 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에 새로운 그 씨가 또 뿌려지겠죠. 네. 선생님 이제 예인 말씀하셨는데 57년 예인 인생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광대 선생님 아까 이제 광대 인생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날 광대 어떻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광대하면은 아주 참 비하하는 네. 그 전문 직종 중에서도 최고 으뜸을 예술계 쪽에서는 아무나 광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밑바닥으로 보지 않았나요? 가장 천시받았던 직종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무시했던 시대가 2조 500년이었어요. 조선 500년이요. 네. 지금은 전문가가 최고로 대우받는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되살려야죠. 그것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의 첨단 앞에 저는 첨단 수색중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문화특공대라고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언론 쪽에서 그러셨는데 그러한 분들이 많이 후배들 속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씨 뿌리는 작업은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는 걸 후배들이 하겠죠.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사물놀이연 뭐 대형 백과사전에 올라갔다 그거에 만족하는 건 끝났습니다. 옹고지신도 끝났습니다. 옹고지자에 저는 이제 창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옹고지 창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옛 것을 절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근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창조 작업하지 않으면 전통은 그냥 박물관에 박제화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창조적인 창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찍이 디지털 디지로그 사물놀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첨단에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한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적인 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애국적인 요소가 자꾸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국적인 요소를 좀 빼고 정말 그 가치로만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진정한 한류가 될 수 있다. 진정하게 우리 것을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 분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살았던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전 세계를 석권하려면 세계인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쪽에 메인스트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닉 뮤지컬리지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소위 말하면 간단히 대중음악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보고 투자도 필요하죠. 교육적 투자. 전 세계 음악교실에서 우리 신명 가르쳐야죠.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사물놀이를 저는 그렇게 계속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중음악화 하려면 교육적인 그러면 그게 모든 게 기준치에 맞춰지는 인정받는 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구촌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같은 문화권에 모두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확인되잖아요. 어디 갔든 방송국을 갖고 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최첨단의 요소와 뭉쳐진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지 않는다면은 미래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 몇백만 장 팔렸다?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근본의 본질적인 아름다운 우리의 기운을 우리 신명을 세계인들이 갖고 놀게 해주는 그런 거에는 길게 보고 교육과 결국은 현장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메인스트림에 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돼. 흉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거를 우리가 절대로 못 따라잡아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 지금 김덕수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사물놀이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에스닉, 그 종족 음악의 단계를 벗어나서 네. 세계인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 상당히 인상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요, 선생님. 에스닉 하면 그냥 에스닉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종족의 인성놀이. 네. 지금 국내 문제가 그겁니다. 옛날 거. 이렇게만 보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어디를 제가 미국을 67년부터 공연을 갔는데 지금도 뉴예요. 티켓 한 장에 100불 넘는 걸 가지고 사고 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거에 사실은 가치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볼 줄 아셔야 돼. 기업인들도요. 근데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꽹가리칭 장고북만이 아니고 우리 거 브랜드 있는 거 보셨냐고요. 무슨 표 장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마니, 스타인웨이니, 바이올린은 몇 억짜리가 이거는 아시면서 왜 우리나라 큰 기업 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대박 납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문제는 품질 보존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글로벌화되는 최소한 제가 10명은 글로벌화 시켰습니다. 모두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론으로 우리 교재로 5대학 6대에서 다 똑같이 10명 내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않고 있군요. 그런 거죠. 네. 하드웨어가 따라오면 거기에 맞춘 진정한 소프트웨어도 또 나오게 돼 있죠. 네. 사실 한류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정말 많이 일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한류의 과제고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시키고 정말 세계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이 과정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목표, 최종 도달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우리의 뿌리 원천을 우리의 본질적인 철학과 우리 정신문화를 바탕을 올바르게 잡고요. 그걸 아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간단합니다. 브라질 축구라고 안 해요. 삼바 축구라고 하지. 그렇죠. 장단, 리듬 이름이에요. 네. 예? 그게 브라질 쪽의 신명이고 에너지입니다. 일본 쪽은 수시가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예요? 김치 하는데 맛으로만 따지거든? 아니에요. 김치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철학이 있고 네. 자연 속에서 온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입니다. 그것을
동덕훈, 휘몰이, 그냥 뭐 오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속으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비즈니스 된다는 그런 시간대에 와 있다는. 덮어놓고 가서 우리 거 어려우니까 뭐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기업인 또 문화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론, 실기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거지만 대학에서 가르치게 돼. 그 무시받던 광대, 탈춤, 예? 무소. 저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네. 색깔, 맛, 멋 이걸 제대로 이제는 인정해야죠. 옛 격언 중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김덕수 선생은 온고지신을 넘어서서 온고지창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전통, 우리 것을 지키는 방법.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것이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만의 신명과 에너지, 멋이 담긴 사물놀이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